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신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무려 그럼요. 2주. 2주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버티고 계십니까? 잘 버티고 있고요. 네. 이제 좀 다행히 사람들이 뭐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질 이제는 때도 네. 됐고, 그래서 뭐랄까요, 만나는데도 조금 덜 걱정하면서 우리 네네. 안전하게 잘 네네. 만나자 이러면서 일하고 있고요. 뭐 재택근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화상 통화, 그러니까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실제. 신문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야. 네,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타격받은 여러 이 업종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관객 수나 관객 매출 순위 그 그래프 같은 걸 보기가 약간 마음이 아플 이제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다양성 영화들이 네. 그래도 개봉을 좀 하고 있어서 새로운 그 극장가에 좀 숨통을 틔워주고 있긴 하고요. 뭐 네. 3월 5일에 개봉한 찬실이는 복도 많지나 더보이2 같은 영화들도 네. 또 보고 싶은 관객들이 마스크 잘 착용하고 네. 극장에서 보신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들은 뭐 개봉하기로 했던 영화들이 이제 미뤄지는 소식들은 뭐 너무 이젠 그렇군요. 당연하게 네네.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외 영화제들이 완전 비상입니다. 영화제가. 네,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밀접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축제이다 보니 지금 축제를 하는 것도 마음이 무겁고 그러네요. 모이시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 이제 영화제들이 계속 그 연기하고 뭐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뭐 대종상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잠정 연기가 됐고요. 네. 원래는 4월 3일 날 개최하기로 했던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도 일단 잠정적으로 네. 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뭐 이렇게 약간 텀을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죠. 거의 이제 10월, 11월로 아예 네, 안전하게 아예. 영화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년 정도. 네, 그리고 뭐 지금 4월 말에 원래 봄 영화제라고 하는 전주국제영화제도 네, 유명하죠.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예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우디네 영화제 같은 경우도 미루기로 했고, 네. 뭐 다양한 국가 영화들, 유럽에서 열리는 영화제들이 다 연기를 결정을 한 상태인데, 네.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영화제 중에 하나가 이제 칸 국제영화제죠. 칸. 네. 예, 칸 국제영화제는 올해 이제 5월 초에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연기하겠다라고 결론을 확정하진 내리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국들의 상황이 굉장히 그렇죠. 좀 어렵다 보니까 보건국의 결정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운 뉴스였는데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도망친 여자. 네. 이거 꽤 성과 있는 거 아닌가요? 감독상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성과죠. 엄청나게, 네. 예, 큰 성과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이제 24번째 장편 영화고요. 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이제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 네. 그중에 감독상은 처음 받았습니다. 아, 한국에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네. 감독상을 받은 감독은 지금까지 딱 2명밖에 없어요. 네. 2004년에 김기덕 감독, 그리고 이번에 홍상수 감독이 이제 영화로 이제 상을 받은 거죠. 이때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이 이제는 받을 때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도 들렸고요. 네. 홍상수 감독 이름 호명됐을 때 이제 홍 감독님 시상식 무대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같이 일해준 영화계 크루들, 팀원들에게 모두 감사하다. 그리고 허락된다면 나랑 같이 영화를 찍은 여배우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들에게 박수를 좀 보내줘도 되겠느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해서 또 박수갈채를 받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홍 감독 영화를 좋아해서 거의 다 봤는데 네. 그래서 네. 너무 반가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뭐 스타일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친 여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작품? 사실 도망친 여자가 아직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통- 누구도 못 봤어요 지금. 그렇죠.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이런 국제영화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화제 최초 상영을 기본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베를린에 간다 그러면 이제 베를린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네. 이제 이후에 개봉을 하는 상황이고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지금까지 배급해온 전원사도 이제 곧 봄에 홍상수 감독 이 도망친 여자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정도의 메일만 온 상태예요. 네.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이제 해외에서 먼저 본 해외 평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봤더니 네. 굉장히 점수가 좋더라고요. 좋습니까? 네, 네. 일단 뭐 로튼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100% 뭐 그 정도예요?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해외의 뭐 할리우드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흥미롭고 웃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진심 어린 명상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네.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연기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네. 그래서 무뚝뚝함을 가장하는 그 분위기는 이 여배우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로 살아난다. 그러면서 네. 이제 김민희 배우의 연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줄거리를 조금 살펴봤어요. 도대체 네네. 어떤 영화인가? 뭔가 좀 다를까요? 과거의 다른 영화와 달리?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시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아서 해석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점점 미니멀해지고 네. 점점 인간의 내면으로 파고들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한 번도 남편과 떨어져 지낸 적이 없는 이 한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가요. 결혼은 이후로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출장을 간 사이에 우연히 2번 그 약속된 한 번에 그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약속된 2번, 우연한 한 번에 3번의 만남, 여자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녀가 이 3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균열과 깨어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김민희 배우가 이번에도 주연을 맡았고요. 네. 서영화, 송선미, 김세벽, 권혜요 배우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홍 감독은 지금도 약간 느끼긴 하는데 네. 이 줄거리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말로 정말 표현이 어려운 안 게 되는. 왜냐하면 이 줄거리가 영화를 보신 이후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지 계속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재미있고 해서 참 묘한 영화 같아요. 굉장히 이분. 재밌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만 신났는지 하여튼 감독상을 받아가지고 저 혼자 네. 막 박수치고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사생활 논란이 계속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묻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2가지로 봐요. 일단 베를린 영화제 특성도 한몫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베를린 네.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세계 3대 영화제 칸, 베를린, 베니스 이렇게 꼽지만 네네. 그중에서 가장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영화들을 아무래도 주목하는 영화제예요. 네. 홍상수 감독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당연히 최고상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영화를 많이 보신 관객이라고 해도 이름 전혀 알 수 없는 아, 그래요? 이런 감독들의 작품 정말 유럽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을 하는 이런 감독들에게 상을 주는 영화제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제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는 소화하기 좀 힘든. 그렇죠. 그 네. 점에서 이슈가 좀 덜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2번째는 저는 한국의 어떤 정서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작년 네. 같은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홍상수 감독의 그 개인적인 그 이혼 소송이 어떻게 네. 기각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퍼지면서 네네. 그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어떤 상황, 그 네. 사생활적인 상황들이 약간 지금 현재 공식 연인으로 밝힌 김민희 배우의 어떤 관계들을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좀 없게 하는 그런 약간은 부분이 있죠. 불편한 마음들 뭐 네. 그것도 현실이고요. 그런데 베를린에서 어쨌든 네. 이 경쟁 부분에서 4번째라고 그러셨죠 아까? 네. 4번째 맞습니다. 나갔었고 그럼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홍상수 감독 마니아 마니아들 층이 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이고요. 동시에 엄청 몽환적인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 사이의 그 미묘한 관계와 감정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관찰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다가 최근에는 또 그 유럽의 고전 영화 거장들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미니멀한 형식적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유럽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신선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드는 생각은 네. 그 영화 보면
이제 왜 한국적인 정서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있죠. 물론 이제 네. 이번에 봉준호 감독도 그거 다 하면서도 저렇게 엄청나게 상을 그럼요. 받았지만 네. 그 유럽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 저는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홍상수 감독 마니아 팬들 중에 네. 소주라는 정체불명의 저 신비의 묘약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초록색 병. 네, 그렇죠. 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홍상수 감독 안에 그 영화 안에서는 굉장히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위선과 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초록색 병에 든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다 너무 솔직해지고 그렇죠. 호방해지고 이래가지고 네. 유럽 사람들이 대체 저건 무슨 술이냐 그런다고 하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제 하나 볼까요? 네. 이 프랑스의 최대 영화 축제라고 불리는 세자르 영화제가 지금 논란인데 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도피 생활 중인 로만 폴란스키에게 감독상을 줬네요. 맞습니다. 네, 무려 어쨌든, 네. 12개 부문의 후보에 올리기도 그랬어요? 했었고요. 네. 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 뭐 워낙 유명한 영화 찍고 좋은 영화로 상도 많이 받은 감독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 감독은 현재 범죄로 수배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미국에서는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딱 잡기 직전에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미국과 범죄인 그 조약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상하네요. 지금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자르 영화제가 이렇게 상까지 주면서 치하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 폴란스키 감독에게 실제로 어린 시절에 성학대를 당했던 경험을 발표한 적이 있는 네. 이 아데 아에넬이라는 배우가 세자르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는데 감독상 받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그 불만을 표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하고 시상식장 밖으로 걸어 나온 모습이 또 TV에 잡혀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